네, 제가 칼국수하고 이거 괜찮네. 칼국수하고 보리밥이 무한대. 서비스.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을 따로 가져야겠구나. 남았나 봐요. 숟가락이 잘 나오나? 나쁘지 않은가 이거 아니에요? 이런 보리밥, 칼국수, 칼국수. 좋네. 8,000원인데 보리밥이 더한데네. 자주 가야 되는데. 근데 칼국수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일마다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먹는 걸 먹방을 시키는 전기가 지렁이 내신다고 했죠? 그냥 다리 무릎으로 돼 있어요? 매일마다 똑같은 것만 단골집에 가서만 먹으니까 똑같은 거 먹지 말고 또 다른 것 좀 먹어라고 요청이 와서 오늘은 칼국수를 먹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매일마다 똑같은데 단골집 가서 똑같은 그것도 메뉴만 시켜 먹으니까 전기가 하나예요? 몇 킬로인지 아세요? 45킬로? 45킬로는 안 되는 역시 전주하면 비빔밥이죠. 네. 위에 거 전주하면 비빔밥. 원래 그 1층 근데 이게 전주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라도 사람이나 전주 사람들 하잖아요. 이 전주는 비빔밥이라고 하잖아. 비빔밥이 맛있다고. 전주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내부 반응이 그래. 아니 뭐 저기 밥이 다 똑같지 뭘 맛있어.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어. 맛있다고. 전라도 사람한테 그거 물으면 어때요? 전라도 투백이한테 그거 물으면 딱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는 걸. 반응이 진짜 이래. 그냥 말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어디 가서 아냐? 다른 지역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근데 어떻게 저기 이런 말이 있어. 어디 가서 저기 음식 타박하는 인간들 보면 다 전라도 인간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상대적이야 이게. 이런 말이 있어. 서울에서 어디서 어떻게 식당 가가지고 음식 타박하면 어떻게 그거 전라도 놈이라고 그 말이 있어. 식당 주인 불러다가 이게 뭐냐고 이게 사람 먹으라고 내는 거냐고 막 따져. 다 이게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왜 그냥 이게 상대적이야. 전라도 사람들 여기 있으면 전라도 음식이 맛있더라. 외부에서 여기 오르면 전라도 음식 맛있다 다 인정해. 근데 전라도 사람도 인정을 안 해. 그게 당연한 거야. 전라도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나도 그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왜 전라도 음식을 맛있다고 하지? 뭐 그냥 밥인데. 근데 다른 지역 가니까 씨발 욕이 나오려고 해요. 나부터도. 한 살이 됐대요. 예전에 제 친구가 불주먹 에이스야. 불주먹 에이스가 나중에 용산에서 용팔이 하다가 대우 자동차 군산에 있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 창원에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창원에 정비창에 들어와요.
경비 쉽게 말하면 탱크 고치는데 네. 신한물 빠져. 탱크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탱크 고치는 공장이 있어. 탱크나 자주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고치는 데 있어. 거기 공무원이야. 집에도 지도로 나가요? 정비 공무원이야. 불주먹 에이스. 내가 예전에 얘기 안 했나? 많이 했을 텐데. 불주먹 에이스의 인생. 지금 어떠냐? 지금 내가 손절했어 이 인간 지금. 통장으로 돼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카드로 돼 있으면 걔 인연을 싹 끊고 있어. 기존에 있어. 내가 나중에 큰일 했을 때 기존의 인연들이 같이 끌고 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니 그 김건희 여사의 예전 인연들하고 잘못 엉켜가지고 지금 사고가 터지잖아. 김건희 여사가 뭐 무슨 명선생님? 명선생님 얘기 왜 안 들어? 하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런 큰 자리에 올라가려면 기존의 인연들 싹 끊어버려야 돼. 특히 대통령 같은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전에 그 작업을 싹 해야 돼. 원래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그 작업.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 양반은 누구도 될 거,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냐 잠룡이 있어. 그럼 잠룡 때부터 이걸 다 작업을 해. 어느 정도 되면 아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저기 대통령 되겠다 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뭐 저기 그 성남 시장 또 있지 요즘 누구냐 이런 정도 이제 되면 두각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냐 주변 인연을 끊는 작업을 다 해. 정치인은 저도 그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가족들 인연도 다 끊으라고 하는데 야, 제 가족 인연까지 끊는 것도 그렇지 않냐. 야, 헤드도 너무지 않냐. 천신들이 이게. 그러니까 제 인연을 다 끊어냈어요. 원래 큰 일을 하려면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야. 지금 그 작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야 지금. 이게 예전에 두각이 나타나면 작업을 다 미리 해. 아, 이 사람 나중에 시키면 잠룡 정도의 선이 딱 올라면 다 기본 작업. 예전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싹 끊어내야 돼. 이거 안 끊어내면 어떻게 하냐? 별 거지 같은 인간들이 와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별의별 수작을 다 떨어. 최고 권력자가. 잠룡이 되면 잠룡 수준에 되면 쉽게 말하면 당 대표나 유명한 정치인도 되면 나중에 아 이 사람 높은 자리 대통령까지 올라왔다. 총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주변 인연을 싹 끊어버려. 작업을 다 해. 기본적으로 작업해.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측근들이 다 사고를 치죠. 어떻게 학연, 지연, 인연, 학연, 지연, 인연, 혈연 요 끈들이 어떻게 다 사고를 치고 다녀. 대통령 이름 팔면서. 지금 그게 사단이 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야. 이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터지는 거야 지금. 저는 이 작업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다 인연 다 끊었어요. 나중에 천신들이 혈육의 인연도 끊으래. 가족의 혈육의 인연. 야, 혈육의 인연 끊는 건 너무하지 않냐 진짜 이거. 아 내가 어차피 처자식도 없지 않냐. 근데 가족 그거 저기 진시황 누나하고 서태후 누나하고 제갈공명 그 동생 그게 내 혈육인데 이것마저 끊으라고 하면 어떨 거냐. 친척의 인연도 다 끊었어. 친척의 인연은 끊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야 내 가족의 인연까지 끊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근데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큰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사고를 쳐. 최고 사고 많이 치는 게 뭐냐. 혈연관계야. 가족들. 대통령 여태 대통령 자식들이 다 사고를 쳐. 대통령 자식 중에서 사고 안 친 대통령 없어.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금 딸도 사고 쳤죠 지금. 대통령이 끝난 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 어떻게 해요?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이 올라서 내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냐 최고 예전에 이제 황제나 왕 같은 자리가 지금 대통령이야. 그럼 어디 이게 다 작업을 해야 돼.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사다에 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잖아요. 우리 진주왕 누나가 이걸 좋아해.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제 가족과 인연 다 끊으래. 아 그것만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이 맞아. 최고의 정점에서는 권력자는 외로워. 그게 말이 맞아. 정말 그 말이 맞아. 왕이나 황제같이 최고의 정점에서는 정말 외로워. 그래요. 저기 후궁이 겁나게 많은데. 자, 이런 말 할게요. 황제나 왕들 여자들이 겁나 많죠. 어떻게 황제의 그 득세를 이용하려고 다들 어떻게 빠득빠득해. 그 외척들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요. 후궁이라 저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황제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네 그 외척에 세력의 관직을 하나 더 올리든가 외척 세력을 더 이걸 하는데 그걸 해.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듣기가 싫어. 여러분들이 황제에 되면 와 여자 겁나 많으니까 좋겠다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럼 다 똑같아. 여자들은 자기네들 어떻게 시키면 외척 쪽 어떻게 돼? 어떻게 그쪽 그쪽에 저 헐라고 그냥 다 해. 관직 쪽 올리고 뭐 이렇게 기득권 좀 차지하려고. 그럼 나중에 황제나 왕이 그 듣잖아. 꼴배기 싫어. 진짜 꼴배기가 싫어 진짜로. 후궁들이 어떻게 후궁들 보는 게 그렇게 막 저기 닥달한 후궁들이 있어 가면. 그럼 그런 후궁들 처소에 안 들어가잖아. 꼴보기가 싫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꼴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들이 어떻게 무서워져. 중국 역사 황제들이 어떻게 자기 그 후궁들 무서워해. 두려워 부인들을. 왜? 얘네들이 아들을 낳아. 그럼 그 아들을 황제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서 어떻게 돼요? 황제를 암살을 시도를 많이 해. 힘들어. 나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뒤에 외척 애들이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처소에 들면 어떻게 되냐? 수궁이나 저기 처소에 들면 황제의 술에다 어떻게 독약을 넣어. 독약을 넣어. 그리고 죽여버려. 그래서 황제들이 이게 단명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럼 나중에 걔 죽어야지 않나? 죽여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래. 그러면 그 외척의 힘이 강하면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요즘 부검하면 독약 같은 거 다 이게 성분 같은 거 다 이게 뽑아낼 수가 있어. 예전에는 그 이게 뭐냐 양제비 같은 이런 싼 독약은 바로 티가 나. 근데 어떻게 돼? 은수저를 넣어도 티가 안 나는 독약이 있어. 비싼 독약이. 이런 독약은 뭐냐? 서서히 죽여. 한 번에 죽으면 의심을 받아. 그러니까 서서히 죽여. 독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나중에 병 걸려서 서서히 죽여요. 독을 한 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 이거 쫙 와서 엑 하고 뒤지는 게 아니라 술에다가 몰래 조금씩 넣어. 그러면 이거를 처소에 들 때마다 이렇게 후궁이 주는 약을 조금씩 넣어. 그러면 어떻게 해? 보통 그게 독약을 제조하는 결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년 안에 죽이는 독약이 있고 3년 안에 죽이는 독약이 있어. 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이게 독살인지 이게 어떻게 어이들이 그걸 못 밝혀. 좀 약간 마약 성분하고 같이 섞어서 해요. 술에다 마약 성분을 넣으면 막 좋아. 그러면 이게 그 후궁하고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하이텐션이 올라가. 그러면 계속 찾아. 이제 그러면 애를 낳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 그러면 아들을 갖다가 아들을 황제자에다 올리고 어떻게 돼요?
이 중국 역사 보면 서태후도 그죠? 저기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세놓고 뒤에서 대리 청정을 하죠. 그럼 어떻게 외척 애들이 다 이제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조정을 다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황제를 올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황제의 어린 황제의 엄마가 대리 청정을 해요. 그 제도가 있어.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 그럼 어때? 외척에서 그걸 다 시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들을 황제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꼭두각시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냥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한 거야. 한 나라가 그렇게 망. 외척들끼리 어떻게 돼요? 그 황제가 단명을 내. 한 나라 말기쯤 되면 황제들이 다 단명을 내. 어떻게 자기 어린 아들을 갖다 황제를 올리기 위해서 외척들이가 뒤에서 그걸 갖다 황제를 다 암살해 주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죽이냐? 사서에는 안 나와 있어. 왜? 들키지 않게 죽이기 때문에 황제를. 어떻게 죽이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옛날 백제 때도 있었고 고구려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것도 애쪽 집안에서 많이 써. 그럼 어떤 후궁이 들어가. 근데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어. 아들을 낳으려면 뭐예요? 후궁 쳐서 많이 들어가야 돼.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궁 쳐서 한 번씩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저기 저기 이렇게 이제 외척 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외척 쪽에서 어떻게 돼요? 약을 줘요. 무슨 약을 주냐? 그 단계가 있어. 양귀비 성분에 있는 마약을 갖다가 줘요. 그 마약을 소량으로 해가지고 이게 황제가 들었을 때 술에다가 이렇게 몰래 싹 조금 마약을. 그럼 황제가 그 마약을 먹고 어떻게 돼요? 소량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뿅 가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날 밤 어떻게 저기 후궁하고 어떻게 잠자기가 황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그 맛에 어떻게 돼요? 매일마다 그 후궁의 처소에 들어. 후궁이 너무 당연하죠. 자, 그 후궁이 좋은 게 아니라 마약된 자기도 모르고 그게 어이들 눈을 속이는 그 기술이 있어. 그 기가 막히게 쓰는 방사들이 있어. 그걸 써. 그럼 어이들이 나중에 황제의 그 소변이나 대변을 다 검사해. 무슨 뭐가 있지 않은지. 근데 안 나와. 검출이 안 돼. 어이들의 눈을 속이는 그 저기 방사들이 있어. 소량으로 해. 마약을 처음 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애를 먼저 낳게 돼. 너무 당연하잖아. 소설 자주 들어가다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어. 아들을 낳았어. 첫 번째 장남 아들. 우리 여기 동양 쪽은 어지간하면 황제나 왕은 어지간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장남이 다 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중요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먼저 낳았어.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 외척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애가 한 저기 3살, 4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약간 뛰어다닐 나이가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황제를 이제 죽이기 작전을 해. 왜? 그 자기의 그 외손주를 태자를 갖다가 어떻게 황제에 빨리 올리는 거야. 그리고 어린 애를 올려야 내 마음대로 얘를 갖다가 막 저기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외척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 걱정은 그래. 나중에 얘가 한 15살, 13살 정도만 돼도 13살 정도면 되면 머리가 굵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얘가 머리가 굵어져. 13살 정도가 돼. 외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13살 정도. 그럼 어떻게 되냐? 어렸을 때 길들여야 돼. 그럼 어렸을 때 황제에 올려야 돼. 그래야 어떻게 꼭두각시 황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저기서. 근데 너무 갓난 아기를 올릴 수는 없어. 그럼 그게 4살이야. 4살이면 뛰어다니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4살이야. 그러니까 4살짜리 황제가 많아. 중국에 다 그거야. 10살도 안 나면 4살짜리 황제가 오는 경우가 정확히 4살, 5살에 황제에 올라가. 다 뒤에 외척에서 작업한 거야. 100%야. 그럼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태자가 3살 정도가 되면 조금 4살이야. 그럼 어떻게
어때요? 4살이 됐을 때 황제를 죽이는 작업을 이게 중원 역사상 4살짜리 황제가 나오는 이게 다 기본 100%야. 다 외척에서 어때요? 암살 작업 다 한 거야. 그래서 최고 정점 자리에 가면 마누라가 무서워. 자기 후궁들이 무서워. 궁전이 무서워. 자기 죽일까. 그래서 외로운 자리야. 그러면 서태후도 똑같나요? 서태후가 아들을 낳고 어린 나이가죠. 서태후 외척 집안에서 황제 죽인 거야. 서태후가 어때요? 서태후 황제를 죽인 거야. 서태후가 나중에 딱 4살짜리 어린 애를 대리청정으로 황제로 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망한 나라가 많아요. 한나라도 그렇게 망해요. 청나라도 그렇게 망해요. 서태후 외척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러면 너희나 상궁들은 저기 바보예요? 호구예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속이는 거야. 얘네들 눈을 싹 속이는 거야. 황제나 왕은 음식 같은 거나 술 같은 데 독검사를 막 3단계, 10단계가 돼.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그걸 다 피해가. 그거를 제조하는 방사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떠냐? 애가 태자가 3살 정도 되면 작업을 해요. 태자가 4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황제가 죽어야 돼. 황제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 독국물 넣어가지고 한 번에 죽으면 바로 티가 나. 그럼 어떠냐? 아주 미량의 독을 넣어요. 아주 미량의 독을. 그리고 이게 성분이 어이들도 그걸 못 잡아내고 상궁 애들도 못 잡아. 그 수락관에서도 못 잡아내. 왜? 원체 미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냐 정확히 1년 후에 죽어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 방사한테 가면 이렇게요. 그럼 황제를 1년 후에 죽일까요? 3년 후에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3년 후에 죽으면 어떻게 냐 태자가 돌잔치 할 때 3년 후에 죽이는 작업을 그때 들어. 이게 길면 길수록 안 들켜. 근데 짧으면 짧을수록 들켜. 왜? 약 성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되도록이면 3년 작업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애가 돌잔치 할 때 그때 작업. 태자가 돌잔치. 황제 안 살자고. 그러면 어떻게 3년 동안에 어떻게 서서히 독으로 감염시켜. 그러면 애가 정확히 4살이 될 때 어떻게 태자가 4살이 될 때 그때 병에 들어서 죽어. 그러면 그 4살짜리 애가 태자였어요. 황제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척에서 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갖다 더 사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서태후 집안에서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증거 있나요? 자, 이거 증거 안 봐도 앞뒤 정황 보면 뻔해. 이거 한나라도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한나라도 그 어린 태자 애들이 동탁한테에게 넘어가서 했잖아. 그 다 뒤에서 그거 외척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어디 대리 청정할 때 딱 좋은 나이가 4살. 딱 4살 때 올려야 돼. 그러면 이때 길들여야지. 그럼 나중에 10살이 넘어도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나중에 한 저기 20몇 살 때 성이 돼서 어떻게 되냐? 이제 나라의 중요한 관직을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할아버지 누구를 영의정에 올리죠? 왕이 황제가 그렇게 돼. 나중에 나이가 이제 20살, 30살이 넘어오는데 어떻게 돼? 이제 외할아버지 마마보이가 돼 있는 거야, 황제가. 마마보이가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엄마하고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물어. 외할아버지 이번 영의정, 좌의정 인사 올려야 하는데 누구 올려야 돼? 진짜 그렇게 돼. 그래서 최고 권력 자리가 없는 거야. 외롭고
항상 암살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자, 중국의 역대 황제들 보면 후궁 마누라가 100명이 넘어. 부럽지? 무서워. 역대 중국 황제들이 후궁들 처소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 뭐가 때문에? 딱 교육을 시켜요. 예전에 한 나라가 망한 게 이게 모든 왕조국가는 다 기본적으로 왕실의 교육 그게 가르쳐. 한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외척 내들 때문에 들색 때문에. 근데 그거 알면서 사냐? 알면서 다. 그걸 알아. 근데 어떻게 이게 원체 미세하게 이게 암살을 갖다가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게는 이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가 잘 되죠. 근데 중국 역사상 보면 4살짜리 황제가 범죄하니까 이게 다 이거야. 이거는 100%야 그냥. 야, 물증은 없지만 100%야. 다 외척에서 죽인 거야. 외척을 다 죽인 거야 황제가. 먹고 가야겠다. 그러면 중국 후궁들은 그러면 황제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 재밌는 저인데. 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황관 제도가 어떻게 돼? 이거 거세를 하죠, 내시. 이게 원나라 때 생긴 거야. 그 전에는 이거 거세 안 했어, 황관들. 자, 예전에 진나라 때 조고 이거 거세 안 했어. 조고도 황관이죠. 이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조고가 내시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 거세 안 했어. 이게 원나라 때부터 생긴 거야. 그 전에 왕조는 어떻게 그냥 거세 안 했어.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냥 몽골이하고 고려 말에 그런 원나라하고 똑같이 어떻게 이걸 거세 제도를 해. 상관없이. 고려 초기 중기에는 그냥 거세 안 해. 물질도 똑같아. 이게 원나라 때 생긴 거야. 원래 몽골 쪽에 요쪽 칸 애들이 있거든. 칸 집안에 이게 남자 노비가 들어오는 거냐, 노예가 들어오면 다 잘라버려. 네, 자기 여자 건드니까. 이게 원래 몽골 쪽에 이게 되게 문화야. 나중에 전쟁에서 여자 노예를 많이 가져. 내 마누라 100명이 넘어 마누라. 칸이 있어. 칸이 100명이 넘어 마누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게 허드렛 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힘쓰는 일은. 그럼 남자들 일을 해야 할 게 예전처럼 남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칸의 마누라하고 막 저기 붙으면 칸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칸의 집안 그 계로 쪽에는 어떻게 되냐? 남자들 저기 잡일한 노예들은 어떻게 되냐? 다 잘라버려. 이게 원래 몽골 사회에 있던 풍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금나라 때 거세제도 없어. 한간들 거세 안 해요. 자, 금나라한테 멸망을 하죠. 몽골 제국한테 어떻게 금나라가 멸망? 금나라 때 그런 거 없었어. 한가들 어떻게 해서 다 결국 다녔어. 근데 나중에 이게 원나라가 생기면서 중원의 황제제도하고 몽골의 칸제가 어떻게 이게 결합을 하면서 한간들 갖다 다 거세를 시켜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고려 말기 때 몽골로부터 이렇게 흡수됐네. 사람들 잘 알아. 자, 이유는 간단해.
칸이나 황제가 어떻게 내 여자를 갖다가 환관들이 막 저기 붙어놓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예 애초부터 못하게 좀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 예전 금나라 때나 그 전 그 왕조 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그냥 아내분하게 한국에서 생각을 해. 수금이 뭐 예전에 보면 그 전 왕조 당나라나 송나라나 뭐 얘네들 수금이 있어. 한 100명이 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간 들어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송나라 때는 대놓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설이었어. 송나라 때는 대놓고 어떻게 되냐면 황관 중에 잠자리 황관이 따로 있어. 송나라 때는 따로 있었어. 후궁이 있어. 후궁이 몇백 명이야. 송나라 때 황제가 있는데 후궁이 몇백 명이야. 자,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송나라 때는 정확히 그게 있었어요. 법으로 인정을 해줬어. 황실법이 있어. 거기는 어떻게 되냐? 후궁이 어떻게 되냐? 후궁이 자기 남자를 따로 이걸 간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후궁이 한 적이 300명이 돼.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배란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란일 때는 무조건 황제하고만 해요. 이게 송나라 황실법이에요. 재밌죠? 이게 송나라 황실법이에요. 송나라는 법으로 인정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 후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애는 황제 애만 나. 그럼 어떻게 되냐? 잠자리는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남자가 있어. 남자 둘이 있어. 한 명이 아니야. 최하 한 명이다. 적게는 3명이고 많게는 10명도 넘다. 이게 사서가 다 이게 이건 또 기록도 안 해. 창피한 거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이건 기록도 안 해. 송나라는 그랬어요. 후궁이 300명이 있으면 300명도 후궁이 어떻게 돼요? 자기 남자가 있어. 그 평생 남자들 아니야. 보통 17, 18살 애들 남자 하다가 한 3년 데리고 놀고 얘가 장가를 보면 그냥 저기 집이나 이제 좀 사주고 이제 내보내. 그러면 또 17살짜리 새로 들어오면 3년 동안 놀고 그때. 송나라 후궁 거기는 황실법이 그걸 인정을 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서태후 똑같아. 서태후가 남자가 수십 명이. 서태후가 자기 남자가 100명. 이거 나중에 서양 남자들도 자기 이게 그 남자로 들여. 그래 나중에 걔가 유럽 가가지고 그걸 갖다 책으로 써버렸어. 서태후와 사랑 이야기를. 서태후의 남자가 1000명이 들어. 1000명. 서태후의 남자가 1000명이 넘어. 그건 나중에 설명. 이게 송나라 때는 아예 후궁들한테 아예 인정을 해요. 어떻게 황제의 아이만 다른 사람의 씨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냐? 그 배란을 상궁들이 그걸 다 계란해. 그 배란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혼자 있어요. 그 배란 날짜 정확히 계산해. 그거를 관할하는 상궁들이 따로 있어. 이게 노인 여자들이에요. 노인 그 상궁들이 짬바이 많아.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 그걸 다 어떻게 그 계산을 해. 그러면 그때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저기 상궁 애들이 딱 문 앞에서 딱 지켜. 남자들 못 들이고. 그날에는 계산이. 그리고 딴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저기 안 지켜.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해. 송나라 법이 그래. 재밌죠? 그럼 당나라는요? 당나라는 좀 독특해요. 당나라가 좀 정통적이에요. 당나라는 그걸 근본적으로 당나라 법은 어떻게 하냐? 근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황실법으로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해요. 아예 이거 다른 남자하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거야. 몰래.
송나라는 대놓고 하고 당나라는 어떻게 몰래 하는 거야. 그럼 예전에 당나라 때는 황간이 이거 거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뭔 일 보러 왔다 갔다 해. 황간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황간들하고 눈 마주쳐 서들들이. 그럼 몰래 하는 거야. 그러다 애 낳으면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하죠. 당나라 황실에서도 그 잠자리 그 여부가 다 일기장처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애가 나올 수 없는데 애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황제의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자기가 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애를 띄고 오든지. 밖에 나가서 애를 자기네 보통 그 외척으로 가서 큰일 났다고. 저기 내가 저기 조구 황간하고 해가지고 애를 뱉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를 다 빼고 막 밖에 나가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당나라는 그래요. 또 당나라라 이게 한나라 때는 한나라가 여러분들이 한나라가 좀 약간 고대 사회적인 게 있어요. 한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풀어줘. 이게 왜냐면 한나라가 실질적으로 여왕후가 기반을 잡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 황실법이 틀려. 여왕후가 실질적으로 한나라 기반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황실법이 틀려. 여왕후가 그 잡아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갖다가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 자기 다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나라마다 틀려. 재밌죠? 대외적으로나 황실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금지시켜요. 근데 어떻게 냐 암묵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승인을 그냥 허용을 해. 그게 대놓고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고 알아서 해. 들키지 않고 알아서 해. 그거야. 대외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법으로 엄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암묵적으로 허용을 다 해. 한나라. 그러면 예전에 한나라 다음이 진나라는 예전에 다 얘기했지. 한나라 다음이 삼국시대. 삼국시대 역사가 짧으니까 별로. 거의 한나라하고 비슷해. 위초국 국가가 한나라의 황실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틀린 게 비슷해. 삼국지 위초국은 한나라 황실법을 거의 그대로 카피했었어. 거의 비슷하겠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죠. 56시대.